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같이 이렇게 실용수학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 시작하게 됐어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서 쪽면 맞춤 하면서 도형의 합동까지 끝나서 우리 이제 1단원, 그러니까 규칙 단원, 뭔가 규칙 단원에서는 우리가 어떤 수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규칙도 한번 봤었고, 또 이제 도형 쪽으로 넘어와서 도형의 규칙도 한번 살펴봤었어요. 이렇게 규칙 단원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 이제 2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2단원에서는 뭔가 1단원에서 우리 계속 도형을 봐가지고 2단원에서도 도형을 볼 건데, 그렇게 넘어가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1단원에서 우리가 숫자도 한번 이렇게 막 계산해 보고 그런 시간 가졌었는데, 이제부터는 1학기 끝날 때까지 우리 도형을 관찰하고 그 도형 속에서 어떤 것을 또 찾을 수 있는지, 어떤 수학적 원리를 찾을 수 있는지, 우리가 숫자를 파악하기보다는 이 도형 자체를 관찰하고 파악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이것도 수학이구나, 이렇게 도형을 관찰하는 것도 수학의 한 부분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가면서 우리 같이 수업 이렇게 같이 참여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2단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우리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2단원은 크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도형의 관찰, 그리고 도형의 표현, 이렇게 두 개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는 1학기 동안에는 이 도형의 관찰까지 할 거예요. 도형의 표현 단계 단원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2학기 때 하도록 하고, 1단원에서 도형의 관찰 단원까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도형의 관찰, 여러분 관찰이라는 단어 언제 쓰나요?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듯이 여러분들이 뭐 과학 시간에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도 관찰이라고 하고, 어떤 거를 이렇게 집중해서, 이 아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집중해서 이렇게 뭔가를 자세히 뜯어보고, 이렇게 그것이 가진 특징을 이렇게 보는 것을 관찰이라고 해요. 자, 우리는 이렇게 뭐 현미경으로 볼 필요는 없겠죠, 도형을. 도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 도형이 갖는 특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이 도형을 또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 도형에서 보이는 도형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또 이 관점의 차이가 어떤 차이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같이 한번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1단원보다 선생님이 잠깐 보니까 1단원보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여러분들도 그냥 이해하면서 편하게 이렇게 수업을 들어주면은 여러분들 이 내용들 잘 이해하고 이 1학기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이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맨 처음으로 우리 평면 도형이랑 입체 도형이라는 것을 관찰하는 거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단원이 도형의 관찰이라고 했는데, 도형의 관찰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보일까라는 것을 먼저 탐구해보고 가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옆에 있는 사진 보면은 윗부분에는 평면 도형을 관찰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면 도형을 관찰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바닥면에 그린 그림을 이렇게 그 각도를 달리해서, 그러니까 시선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본 모습이다 라고 하고, 자,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뭐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입체 도형, 그러니까 컵을 이렇게 관찰한 걸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각도를 달리해서 이렇게 보이더라 라는 것을 각각 사진을 찍어서 나타낸 거예요. 자, 지금 평면 도형은 보니까 맨 처음에 그린 거는 이렇게 평면이 있으면 이걸 바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다본 그런 모습이라면, 자,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일까요?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쳐다본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 거는 이렇게 좀 더 멀리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거의 시선이 수평하게 이렇게 보면은 바로 이런 모양이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럼 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입체 도형도 우리 시선에 따라서 다른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요. 자, 먼저 컵을 컵을 맨 먼저는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바로 위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컵의 바닥까지 이렇게 보이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어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놓고 비스듬하게 이렇게 보면은 이런 모습이 보일 거예요. 마지막은 이것도 이렇게 딱 놓고 이 시선이랑 비슷한 높이에서 보면은 컵의 앞면이 딱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평면 도형도 그렇고, 위에 있는 평면 도형도 그렇고, 밑에 있는 입체 도형도 그렇고, 그 시선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도형이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구나.
처음에 평면 도형은 동그란 모양이었다면, 정확하게는 동그란 모양이었다면 두 번째에는 조금 더 찌그러진 이런 타원 모양이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시선을 낮추면 낮출수록 점점 이렇게 납작한 그런 모양이 나타난다. 그리고 컵도 마찬가지로 컵은 더 심하게 이렇게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생님이 이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모양들을 몇 가지 갖고 왔어요. 실제 예시들을 좀 갖고 왔는데, 자, 지금 맨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 에펠탑이 보이죠? 자, 에펠탑 왼쪽에 있는 사진 보니까 어디서 찍은 것 같아요? 아래에서, 에펠탑 바로 아래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찍은 것 같죠? 자, 그럼 두 번째 사진은 어디서 찍은 걸까요? 좀 멀리서 찍긴 했지만 이렇게 에펠탑을 자신의 시선과 맞춰서 이렇게 똑바르게 앞면에서 이렇게 찍은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밑에서 보는 것과 바로 이렇게 시선을 맞춰서 찍은 그 사진의 차이. 자,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봐도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구나. 자, 그럼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사진도 좀 비슷한데, 자, 이게 뭐예요? 자유의 여신상이죠. 자유의 여신상. 자, 미국에 가면 볼 수 있는데, 자유의 여신상을 먼저 왼쪽은 이렇게 시선을 맞춰서 일자로 정면을 본 모습이라면, 자, 이제 오른쪽은 밑에서 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여러분들이 바로 밑에서 사진을 찍는다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본체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밑에서 보면은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술 시간에서도 많이 이런 거 보고 훈련해 봤을 텐데, 여러분들 이렇게 시선에 따라서 도형은 다르게 관찰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자, 지금 사진에 나타난 두 고양이는 같은 고양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막 각도의 중요성 하면서 셀카를 찍는 각도는 어떤 게 제일 좋다, 여러분들 나름의 공식이 있을 텐데, 자, 이 각도도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는, 셀카를 찍는 각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높이서 찍느냐, 아니면 정면에서 찍느냐, 아니면 밑에서 위로 찍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른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요. 이런 것처럼 같은 도형이지만 다 각자 다르게 보인다는 거,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 크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차이에서 이렇게 비롯된다라고 해요. 자, 그 세 가지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 차이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차이가 더 많은 원인들이 나타나긴 해요. 뭐 빛의 세기의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림자가 지는 방향이라든가, 또는 뭐 시간의 변화도 그렇게 도형의 관찰에 중요한 요소가 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일단 넣어두고 동일한 시간에, 그리고 동일한 그 빛의 세기 안에서 도형을 볼 때 왜 차이가 나타나느냐, 그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그 물체와의 거리가 있다고 해요. 물체와의 거리가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크게 한 가지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바로 이렇게 눈앞에다가 농구공을 하나 놓고 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보면은 시야에 가득 차게 이렇게 농구공이 크게 보이겠죠. 농구공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 자, 그럼 100m 앞에다가 이렇게 농구공을 놓고 그러면 그걸 한번 관찰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농구공이 요만하게 보일 거예요. 요만하게 보이겠죠? 자, 그래서 물체와의 거리는 여러분들이 이 원근법 배울 때 많이 들어봤겠지만, 물체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조그맣게 보인다. 그러니까 물체와의 거리는 이 도형의 크기를 이렇게 결정지어주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 물체를 바라보는 눈높이예요. 눈높이. 자, 눈높이가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 아까 봤죠? 에펠탑이랑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 그리고 고양이의 셀카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봤는데, 눈높이가 달라지면 위에서 보느냐, 이렇게 정면으로 보느냐, 또는 아래에서 올려다 보느냐에 따라서 그 도형의 모습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눈높이도 우리가 그 도형의 관찰에 있어서 도형의 모습을 다르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바라보는 각도예요.
자,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바라보는 각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로 바라보는 각도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각도를 달리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자유의 여신상이 있다면 이걸 정면에서 보는 것과 옆면에서 보는 것, 그리고 뒷면에서 보는 것은 또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굳이 이런 예시뿐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만약에 연필을 이렇게 딱 연필이나 뭐 치약 같은 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놓고 책상 위에 놓고 본다면, 자, 이렇게 앞면에서 보는 거랑 옆에서 이렇게 옆에서 보는 거랑 또 뒤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쳐다보는 거랑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바라보는 각도도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총 이 세 가지가 이 도형을 바라볼 때 관찰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하고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차이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 차이를 응용한 그런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그 예술 작품이 있다고 하는데 그 예술 작품 몇 가지만 보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걸 이용한 예술 작품 두 가지를 선생님이 갖고 왔는데, 맨 먼저 첫 번째로 다음 사진과 같이 이렇게, 자, 지금 보면 어때요? 어떤 입체 도형이 선생님이 소개하고 싶은 예술 작품이에요. 자, 입체 도형 가운데 있는 이 작품 있죠? 자, 이 작품을 한 번은 왼쪽에서 보고 한 번은 오른쪽에서 본다면은 각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먼저 오른쪽에서 보니까 상이 저기 왼쪽에 맺힌 그 그림자가 나타나죠. 자, 어떤 모양일까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 조각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왼쪽에서 본다면 왼쪽에서 이렇게 빛을 쏴보니까 그 상이 이렇게 나타났죠. 자, 어떻게 나타났어요? 밀로의 비너스 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하나의 도형인데, 하나의 작품인데, 자, 빛을 어디로 쏘느냐에 따라서 그림자의 모양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요. 자, 이걸 이렇게 이용해서 물체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이렇게 입체 작품을 만들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보고 싶은 건 이거는 피카소의 작품이에요. 피카소의 작품인데 여러분들 피카소 알아요? 피카소 많이 들어봤을 텐데, 자, 피카소의 작품이 특별한 이유, 자, 지금 보면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왜 어색하느냐? 자, 이게 왜 좀 이렇게 그런 각진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색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이 작품이 딱 보기에 조금 어색해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시선의 차이를 다 무시하고 하나의 그림 안에 넣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보면은 왼쪽에서 본 모습과 오른쪽에서 본 모습과 그리고 위쪽에서 본 모습, 모든 것을 하나의 작품 안에 넣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소녀의 얼굴을 봐도 알 수 있고, 그 소녀가 갖고 있는 곰인형을 봐도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작품 안에서는 어떤 방향에서 봤는지 알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이 피카소의 작품은, 자, 그 도형의 관찰에 우리가 보는 그 평소의 그 시선을, 그 상식을 깼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특별하게 여길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런 우리 그 관찰의 차이를 다 무시했기 때문에, 다 하나로 합쳐놨기 때문에 또 다른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도형의 관찰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배워봤어요. 자, 도형의 관찰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에 따라서, 시선에 따라서 도형은 하나의 도형이라도 같이 이렇게 다 다르게 보이는구나. 그리고 이런 관찰을 하는 그런 시선을 이용해서 또 다른 입체 작품, 그런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 예시도 이렇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미술을 전공하던가 아니면 디자인 쪽으로 가던가 아니면 무엇이든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런 직업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은 모습일지라도, 같은 도형일지라도 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 차이 안에서 어떤 특징을 뽑아낼 수 있는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걸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도형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 그 정도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각자 집에 핸드폰이 돼도 좋고 아니면 각자 갖고 있는 필통이 돼도 좋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뭐 의자가 돼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맨날 깔고 덮고 자는 그런 이불이 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그 도형을 한번 이렇게 딱 놓고 정면에서 한번 바라보고 위에서 바라보고 또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바라볼 때 그리고 멀리도 한번 놔보고 자 어떤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게 보이나 그걸 한번 사진 찍어 보면서 그 차이를 비교해 보고 그걸 그려 보면서 한번 그 차이 안에서 또 미묘한 그런 도형의 차이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 건데 선생님이 이걸 이용한 이 시선의 차이 이것을 이용한 한 가지 좋은 사례를 하나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이건 바로 평면도형의 그 평면도형의 관찰이 또 어떻게 이렇게 응용되는지 그걸 이용한 예시니까 같이 한번 그 영상까지 한 2분 정도의 짧은 영상이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고 아 이렇게도 쓰이는구나 되게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좀 파악하고 이렇게 수업 마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만나서 다시 한번 이 도형의 합동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여러 활동으로 같이 한번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남은 기간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